주식 해결사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혜입니다.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다는 8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름 휴가철 최고의 발명품이 뭔지 아시나요? 특허청이 이에 대한 페이스북 투표 결과 1위가 아쿠아 슈즈였다고 합니다. 이 맨발로 모래 밟다가 화상 입을 뻔했는데 물 속에서도 물 밖에서도 이 미끄러지거나 다칠 걱정이 줄어들어서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혔다고 하는데요. 저희 주식 해결사도요. 투자자 여러분들이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손실 볼 뻔했는데 이 변동성 큰 시장 속에서 대응하기가 어려웠는데 저희 주식 해결사 덕분에 이 걱정이 줄어들 수 있는 최고의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 투자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귀 기울이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들을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호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에 대한 진단과 함께 꼼꼼한 대응 전략까지 챙겨드릴게요. 그럼 주식 해결사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8월 1일 목요일 마감 시황 시작합니다. 미국은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했지만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적극적이지 않은 연준의 태도에 미국 시장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장중에는 급락도 나왔었죠. 또 미중 무역 협상은 스몰 딜도 아닌 노딜로 끝나며 계속 난항이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 시장에는 악재에만 주목한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0.36% 하락하면서 2017.3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1.25% 하락했습니다. 622.2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보시면 오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장중 하락 반전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인 종이 목재 업종이 육아용품과 관련해 강한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기업마다 각자 이슈에 따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 발표가 전년 동기 대비 부진한 것과 또 디램의 인위적 감산이 없다고 밝힌 것이 하락 요인이 되었고요. SK하이닉스는 일본 수출 규제를 대비해 불화수소 테스트 과정을 간소화한다는 소식에 오늘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시면 오늘 변동성이 많은 하루였습니다. 첨생법이 국회 법사위 통과가 되면서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이 섹터별로 봐도 제약주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오늘 수급이 좋지 못해서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수급 보시면요. 오늘 외국인이 이탈이 됐습니다. 달러가 1,188원까지 강세 마감을 하면서 오늘 59억 원 이탈이 됐고요. 기관은 833억 원 매수를 했는데요. 외국인은 금융업이 매도 우위를 보였고 기관은 제조에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보시면요. 오늘 쌍끌이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기관은 231억 원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1,064억 원 매도를 했는데요. 기관은 전기전자에서 그리고 외국인은 IT에서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다음 특징주 보겠습니다. 장중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간 네이버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이 3분기부터는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또 네이버 자회사 라인이 대만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허가받은 부분도 오늘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1.81% 상승하면서 14만 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이 글로벌 1위 임플란트 기업 스트라우먼과 투자 계획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스트라우먼은 유한양행 자회사 워렌텍 지분을 보유해서 이 한국을 제외한 지역에 워렌텍 제품을 독점 유통 권리를 갖게 되는데요. 유한양행은 이번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서 글로벌 사업 확장하려는 소식에 오늘 3.7% 상승하면서 22만 4,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엔터주 SM 보겠습니다. SM이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주주 제한을 거부를 했습니다. 주주 제한으로 실적 상승과 재무 구조 개선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요구가 거부되자 이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일본 무역 갈등으로 일본 사업 우려와 2분기 실적 불안감도 있던 SM은 이 실망스러운 태도에 8% 하락하면서 32,5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주식회계사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MTN스탁 이재모 전문가 그리고 올스탁의 감명근 전문가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8월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이 지수가 파랗게 물들면서 다소 어려운 시작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저희와 함께 8월 시장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 번호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진단과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8월 첫 거래일이 이렇게 힘 약하게 시작됐는데 이재모 전문가, 우리 앞으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제가 이제 눈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8월 1일 미국 FOMC 회의 결과 이후 우리나라 증시는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좀 반등을 못한 게 상당히 저는 아쉽다 생각이 들고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오늘 또 전개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리는 제가 계속적으로 인하할 거다라고 말씀을 이제 누차 드렸었습니다. 0.25%포인트 인하를 했죠. 그래서 뭐 시장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 같고요. 금리 이제 인하 결정 이후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발언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던 건데 결국 시장이 이제 기대했던 것은요. 길게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금리 인하 사이클로 이제 진입을 하는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번에 0.5% 과감하게 뭐 내려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계속적으로 금리를 내려줄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롬 파월 의장이 단호하게 조금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 금리를 내린 것은 일단은 한번 내려준 거지 장기 인하적으로 가는 사이클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발언들을 아마 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 평가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결국에 어제 계속적으로 상승, 보합권이 유지되던 미국 증시가 이 제롬 파월의 이 말 한마디에 결국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 영향을 우리나라 증시가 받았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역시나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주요 아시아 국가들 잘 보시면 오늘 증시 분위기가 다 썩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물론 장중에 코스피, 코스닥 뭐 상승 반전하려는 모습들도 분명히 나왔었고 코스닥은 상승 반전되는 모습도 나왔었지만 결국에는 막판에 가면 갈수록 밀리면서 일단 끝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죠. 대형주에서 빠진 자금들이 중소형 종목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수급으로 볼 때는 일단은 대형주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중소형 종목으로 수급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차후에 뭐 내일,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이 대형주에서 빠진 자금들이 중소형 종목으로 과연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 증시에서 빠질 것인가 이것을 이제 8월 시장을 볼 때는 유심히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최근에 말씀을 많이 안 드렸는데 바로 원달러 환율이었습니다. 물론 이 환율이라는 것들은 미국과 우리나라만의 꼭 관계는 아니죠. 유럽이나 중국, 뭐 다른 나라와의 어떤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꼭 우리나라의 어떤 뭐 미국의 금리나 이것으로만으로 뭐 환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미국이 금리를 내렸다 그랬을 때는 달러가 약세로 가주면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 줬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금리가 인하됐는데 불구하고 달러가 강으로 더 가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우리나라 통화뿐만 아니고 유럽이나 중국, 다른 나라 통화가 그만큼 더 약세로 갔다는 거죠. 달러보다는. 그러하다 보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오늘 달러가 외환시장이 강으로 간 부분들 이게 국내 증시로 들어오지 못한 또 요인들 중에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요. 코스닥 시장은 일단은 지수가 약세 출발하고 강세 전환, 다시 약세로 급격하게 밀리는 흐름이 좀 아쉽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제인데 중소형 종목으로 수급이 들어왔는데 일단 안 들어온 부분들 이게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첨삭법 관련된 게 어제 저희 방송 중에 아마 그 법사위 통과가 됐고 오늘 이제 본회의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주들이 좀 올랐다가 좀 많이 또 밀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를 볼 때는 아쉽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 이 첨삭법이 여튼 통과가 좀 잘 돼야 뭐 관련 수혜 종목으로 엮이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고요. 바이오 섹터에 지금 투심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좀 하다못해 바닥을 좀 잡아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는 오늘 아마 저희 방송 끝나고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은 어떻게 결과들이 나올지 이게 또 다음 날 또 다다음 주 바이오 섹터의 전체적인 투심을 바꿔줄 수 있을지도 한번 같이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첨생법이 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서 오늘장에서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종목뿐만이 아니라 현재 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따른 종목들도 움직이는 모습이 여전히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감명근 전문가님, 특징주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오늘장 특징 섹터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첨생법 국회 본회의는 이미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죠. 통과를 앞두고 바이오주가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첨생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어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를 했고 지금 오후 4시부터 이제 본회의가 열리면서 이제 통과 여부가 이제 결정나게 됩니다. 그 관련해서 그동안 보시면 인보사 사태를 비롯해서 국회 파행이 있었죠. 등등에 해가지고 법안 통과가 계속해서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첨생법 통과 같은 경우는 이 통해 가지고 한동안 지금 부진했던 바이오주가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이 이제 반등의 모멘텀이 될지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직접적인 수혜는 아마 줄기세포 치료주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뭐 파미셀이나 뭐 안트로젠 그리고 녹십자 랩셀 등이 이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이제 파미셀을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볼게요. 일단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여성 의류 브랜드죠. FCB12에서 이제 FCB 파미셀을 이제 흡수 합병해서 이제 설립된 그런 기업입니다. 이제 2011년도에 최초로 이제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 히스텔그램이라는 이제 심근경색 치료제를 이제 개발해 시판 허가를 이제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 초 같은 경우는 이 차트를 보시면 1월 달이죠. 그 강경변 줄기세포 치료제 이제 식약처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명목으로 해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급등을 나오기도 했으나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하한가를 기록했죠. 그 이유가 이제 그 심의가 부결이 되면서 하한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첨생법 통과 기대감에 의해 가지고 오늘 지금 현재 9.74%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10,000원대 근처에서 지금 장기 매물대 이제 저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간적으로는 충분히 지금 뭐 재료도 있고 하니까 접근이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매수가는 뭐 당연히 뭐 내일 뭐 시가 정도 선에서 하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대략 여기 장기 이평선을 보이시죠? 이때 13,000원으로 이제 잡아두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8,000원 정도 잡아두시고 한번 단기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면은 이제 일본산 이제 제품에 대해서 불매 운동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반사이익의 수혜주가 다시 한번 지금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내일 보시면 이제 일본 정부의 이제 수출 무역 관리령에 대해서 개정안이 돼서 이제 강요 회의에서 의결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략 수출 물자 심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제외 결정 시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강요회에서 가결이 되면은 문제는 이제 21일 이후에 이제 발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일본산 제품에 대해서 불매 운동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 보시면 유아용품주들이 좀 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나리자도 그렇고요. 보령 메디앙스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쪽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종목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와 함께 남영 비비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비비안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격 지금 최대주주 이제 지분 매각 관련해 가지고 이슈로 해 가지고 5월 이제 7월 초부터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경영권 매각 관련 이슈도 있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의 여파로 이제 또 다시 한번 상승을 했죠. 남영 비비안 같은 경우는 비비안 브랜드로 이미 여성분들 속옷이나 이제 네일을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죠. 이게 또 이제 유니클로의 대체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명목도 상승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절대 신규 진입에 불과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까 급등 4만 원 이상 급등하고 있다가 오후 2시 이후에 다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우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장이고요. 지금 갭 같은 경우는 이탈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이랑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내일 오늘 종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반드시 매도를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신규 진입은 절대 하시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폐기물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올해 초부터 해서 아주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죠. 이제 2달 넘게 조정을 보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상승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폐기물 처리 단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폐기물 관련주 같은 경우는 오늘 당연히 실적이 올해 좋을 것이라 예상이 이미 다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몰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주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선 ENT 있죠. 그리고 코엔텍, 그리고 Y엔텍 등이 있습니다. 제가 뭐 기존 3월 달에 뭐 인선 ENT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보시기 가장 좋은 종목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코엔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엔텍 같은 경우에는 울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이제 폐기물 처리 그런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폐기물 소각 당연히 단가 통해 가지고 상승된 실적 개선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3, 4개월간 수렴 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 수급도 좋은 모습입니다. 내일 매수가를 하신다면 시가를 통해 가지고 시가 이상 매수하셔도 충분하겠고요. 목표가는 1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원으로 해서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험한 종목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셈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셈코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문자를 많이 받으셨겠지만 아주 좀 많이 좀 오내렸던 그런 종목이죠. 보시면 차트상 13,000원대를 이탈하면서 오늘 또 급락이 나오면서 25% 이상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18,000원에서 2만 원대 이 사이, 그리고 3만 원대에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현재 재료는 거의 다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빠지면 10,000원도 충분히 깰 수 있기 때문에 내일장 모두 정리해서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장 특징 섹터 및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저희 어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 위해서 종목 해결사로 넘어갈게요.